매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취업 준비생들에겐 일명 금융공기업 A매치가 열립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입사시험이 같은 날에 이뤄지는 건데요. 한 남성도 그 쟁쟁하다는 A매치를 뚫고 지난해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앱에서 이 신입 직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해당 직원이 같은 날 치러진 금융감독원 시험까지 함께 응시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분명히 한날 한시에 치러진 시험인데 두 곳의 필기 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는 신입 직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분신술이라도 쓴 걸까요? 자, 한 곳도 합격하기 힘든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을 두 개나 턱 붙었습니다. 이 신입 직원. 그런데 보통 이 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뭐 언론사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약간 그 회사 간의 어떤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는 친구를 뽑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참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기관들이요, 9월 24일에 이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이런 7개 금융기관의 이 신입 채용 필기 시험이 한 번에 치러진 건데 이 때문에 이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요, 이른바 A매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여러 곳 필기 시험이 한날 한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 중에 딱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열린 이른바 이 A매치를 뚫고 한 남성도 이 한국은행 필기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면접까지 여러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했고요. 결국 입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직장인 그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 한국은행 최종 합격해서 입행한 이 직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는 직장인들이 하는 익명의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금감원에 면접 세대를 했던 사람 좀 이상하다. 그 사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은행 합격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금감원하고 한국은행이 같은 날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혹시 쌍둥이 아니면 혹시 같은 날이니까 누가 대리 응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의혹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 뭐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같은 날 치러진다고 해도 오전에 끝나는 시험일 수 있고 오후에 시작하는 시험일 수 있고 하니까 뭐 두탕 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다 보니까 결국 한국은행 측에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도, 야, 나도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어. 이 사실 이 해당 직원에게는 그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필기 시험 날짜가 겹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한 군데 응시했다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이제 쌍둥이 동생인 바로 자신은 한국은행 시험을 보고 형한테 금융감독원 그 시험을 좀 대리 응시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생인 척 시험을 본 쌍둥이 형이 사실 건강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갖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필기시험하고 1차 면접시험은 이제 동생이 직접 응시에 통과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쌍둥이 동생은 직접 필기시험을 치른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을 하면서 건강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쓴 건데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양 변호사님, 저도 이제 그 시험 전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었을 때 그 새벽에 밤새면서 뭐 벼락치기 하면서 나한테 쌍둥이 형제 하나 있었으면 대리 뭐 이런 상상 속으로 했는데 근데 이걸 실제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조건 내지 능력이 갖춰져 있었던 일란성이었던 거겠죠. 일란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가지고는 이걸 뭐 적발하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어찌됐든 실제로 응시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쭉 시험을 봤으니까 그 안에서는 원래 요즘에는 저도 몰랐는데 필적 확인지를 중간중간마다 받는답니다. 아, 필적 확인을 예, 한대요? 그래서 1차에 통과한 사람과 2차에 통과한 사람,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체크들을 하는 점검을 하는 건데 근데 형이 금감원에서 시험을 봤지만
그때는 또 1차 시험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본다는 걸 각각의 절차 내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은 어쨌든 1차와 2차 시험은 다른 사람이 봤으니까 그건 현재 이제 수사기관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 필터링 절차가 있었다 해도 이 문제 제기가 아니었으면 그 못 찾죠. 커뮤니티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까지. 저도 많은 지인 중에 쌍둥이인데 둘 다 공부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경우긴 한데 응시해줘도 뭐 더 좋은 데 가지. 이 형제도 비슷하게 비슷하니까 둘 다 합격한 거거든요. 그 비슷하게 똑똑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건 제가 아는 분들 비슷하게 좀 안 똑똑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범죄가 지금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이런 어떤 아주 당연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갔을 건데 결국은 정당한 시험 업무를 방해했어요. 그리고 남의 주민번호 같은 거를 사용해가 주민증을 사용했거든요. 공무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둘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둘 다 이 문제가 된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했고요. 다만 이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 같이 칠 때 뭔가 협조를 해가지고 좀 대리시험 부정행위 좀 방지하는 방법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금감원도 붙고 한국은행도 붙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한국은행을 선택. 어떻게 보면 금감원이 약간 의문의 일패를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교수님, 뭐가 됐든 약간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좀 어떤 자리에선가 좀 떠벌리거나 아까 뭐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또 흔적을 남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자기 자충수를 둔 겁니다. 자기 발을 자기가 스스로 찍은 거죠. 이제 사실 뭐 이 형제들이 한국은행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의 머리는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힘의 어떤 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벡터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좋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범법 행위를 갖다가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기관들 중에서도 뭔가를 감독하고 그럼요. 기준을 갖다 잡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응시를 하면서 이렇게 편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그냥 묻히지 아니하고 이 정도 선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